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00개가 넘는 정말 많은 글들을 올려주셨어요. 그 중에 상당수, 거의 대부분은 공격 성향의 글들. 똑바로 투자를 해라. 우리가 호들갑을 뜨고 오바를 하느냐, 너같이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무슨 그런 주식을 또 보유를 하면서 투자를 하느냐. 정말 많은 그런 비난의 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소소하지만 저를 옹호해 주신 분들의 글들 역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영상에서의 그 썸네일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저를 옹호해 주시는 분들조차도 조금 과도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좀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부족함이 많고 실수도 좀 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좀 과도했던 점이 있었다. 하지만 테슬라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고 테슬라를 평생 40년 동안 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매수 버튼을 누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좀 독특한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애정이 좀 과도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로보택시가 그 어떤 다른 브랜드보다도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정말 런칭을 해주기로, 그래서 우리를 아주 오랫동안 좀 기다리게 만들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 1차선에 멈춰서는 영상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반응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주도 매도를 하지 않고 지금 5년 동안 테슬라를 모아가는 투자를 해온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섣부르게 매도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아마 매도라는 이 단어조차도 저는 되게 금기시하면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요. 왜냐? 제가 매도를 할 계획이 없는 투자자인데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매도를 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상을 올려드리는 목적 자체가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실전 투자자이지 전력 분석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황 분석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걸어온 테슬라 투자자의 길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을 포커스를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의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 어떤 형태의 어떤 스타일의 테슬라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영상을 본다고 전제를 하고 올려드리다 보니까 한두 개 영상을 보시고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매도를 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은 당연히 없을 거라고 전제를 하고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조금 비판적인 스탠스를 유지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 내가 이 부분들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당신의 유튜브를 보고 있어. 무조건 좋다고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한 번씩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나는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 하시는 분들을 저는 주요 고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디 알고리즘에 걸려가지고 한 번씩 놀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두세 개라도 좋으니까 제 영상을 그 이전에 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어떤 투자자인지를 조금 이전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나를 보고 매도로 결정을 했네. 이것은 돈을 버는 한이 있어도, 돈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있어서도 절대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하고 계실 것 같고, 저도 많은 훌륭하신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투자에 참고를 하고 제가 그것을 소화를 하고 저만의 원칙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영상 한 개를 보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누가 뭐래도 올바른 투자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매도를 하지 않는 테슬라의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리밸런싱을 좀 하면 좋겠다고 아쉬운 좀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도하지 않고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함부로 제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매도를 하라는 사인은 절대 아니라는 부분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당신은 그러면은 평생 투자를 할 건데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하면서 테슬라 투자를 하면 되지, 왜 비판적인 스탠스를 가지려고 노력하느냐. 이전에 제가 1억 마이너스 대출을 땡겨가지고 테슬라 주가가 $1,000, $2,000 간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 영상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저는 그분들을 비난하고 싶지 절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그런 충분히 그렇게 주가 상승이 있을 수 있는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과론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죠. 액면 분할 전 이야기입니다. 3대 액면 분할 전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414.5달러 정고점을 이제 언저리에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주가가 1000달러 넘어가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에 동의를 해가지고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죠. 그래서 1억 대출을 땡기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2억을 360에서 380달러 사이에 와장창 다 집어넣었습니다. 대출 이자를 내면서 말이죠. 자, 그랬는데 주가가 그 이후로 힘을 얻지 못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그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차익이 있어가지고 수익으로 왔지만은 지금 350달러 기준으로 말이죠. 하지만 4년 동안의 그 수익권을 탈환하지 못하고 계속 손실 구간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그 계좌를 보여주면서 그때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4년 동안 투자하면서 마이너스다. 이 계좌는 이게 뭐냐. 이런 또 이야기를 저한테 잊을만 하면 했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통해 가지고 또 투자에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경험을 좀 뼈저리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채널 운영하면서 무조건 좋은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2022년도 연말로 테슬라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었을 때 테슬라 폭락론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한 번씩 듣거든요. 속이 뒤집어집니다. 테슬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투자자들이라고 지금도 그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분은 여전히 지금 50달러 조만간에 갈 거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 멍청한 투자자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에요.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2020년도 하반기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반대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그 말도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2022년도 하반기 때 연말까지 해가지고 투자를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신의 한 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0달러 때 500주를 매수를 하고 101달러 때부터 주구장창 모아가는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그 테슬라 폭락론자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경험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과거의 경험 중에서 어떻게 보면 테슬라 투자 최고의 은인은 그 테슬라 폭락론자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 좋은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결심을 했었었고, 그래서 330달러에서 270달러로 내려오는 그 시작점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270달러까지 내려오셨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당시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270달러가 왔었었고, 270달러가 무너지면 210달러 갭을 메우러 가셨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그때 그럼 제가 어떻게 투자를 했느냐. 제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분할로 계속 모아가는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계좌가 350달러가 되니까 역시 좀 수익권에 지금 놓여 있는 거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295달러에 와 이제 315달러의 그 갭을 와이프는 무조건 메울 것이니까 그냥 잠자코 기다리고 했었는데, 정말 그 갭을 메우러 내려오는 그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갭을 메우러 내려오기 전에도 온갖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갭을 메우러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과거의 경험들을 했었고, 그렇게 대인적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테슬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부분들도 있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제 영상을 6월 달에 쭉 봐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단기적인 관점이지만 매우 불리시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약속의 6월이라는 말도 전해 드렸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있었을 때 모사드가 움직여가지고 이란의 주요 인물들을 이제 제거를 했잖아요. 그 당일에 벌써 상황이 종료가 됐다 말씀을 드려서 그때부터 불장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자본들을 들으면서 불장이 표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저는 어제 이후로 표면 위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저의 스탠스는 매우 불리시하다. 그래서
이것도 참 유튜브를 하다 보면 욕을 얻어먹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반대편에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1,000가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그리고 7월 말이 되면은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 에너지 사업뿐만이 아니고 전기차 매출도 그래도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 선방을 하게 될 경우에 7월 말에 정고점을 일시적으로 뚫을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6월 달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제가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조만간에 매도를 할 거야, 그러면 나도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네, 이 생각은 조금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테슬라를 매도하지 않고 모아가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비판적인 사고 속에서도 모아가는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 테슬라 주가가 조금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를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고 분할로 모아가는 투자를 해오고 있고,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이 친구가 이런 스탠스의 이런 스타일의 투자자라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 영상을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꼭 하시면서 앞으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어제 영상에 대해서 조금 과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그 비판적인 사고가 조금은 과도할지라도 저는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하면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정확도를 기하겠다는 말씀은 꼭 약속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